자, 심리학 2차 시 수업, 두 번째 시간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볼 것은 삶 가운데 보는 심리학이라는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론을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이론. 심리학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고, 어떻게 태동을 했고, 그것들이 발달해오는 또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형성되어 오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구조주의랑 그 다음에 형태주의라는 거였어요. 형태주의.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이론을 조금 더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렇게 또 겪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심리학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다음 이론을 조금 더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업을 듣는 시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지났겠지만 지금 기간이 오늘 날짜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총선 기간이죠. 총선. 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기간입니다. 선생님도 지금 예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고,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러면 이 지금 선거나 투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편승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 편향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여기 나온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예요. 지난 6개월간 여론조사 결과 부동의 1위 바로 접니다. 대세는 저 동그라미입니다. 라고 1번 당에 무슨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민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론조사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곳에 뜨거운 열기, 진정한 대세는 바로 저 세모입니다. 라고 2번 당의 세모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번 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마름모는 지난 5년간 그 누구보다도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에 대한 전폭적인 여러분들의 지지가 그 증거 아닙니까? 대세는 저한테 기울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3번 당에 지금 마름모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바깥에서 여러분들 관심있게 뉴스를 본다면 이런 것들이 보일 건데 다들 자기가 지금 대세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대세면 뭐하라고 저렇게 열심히 강조합니까? 어차피 당선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여러분들 자 생각해봐요. 지금 표가 내가 부족하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요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절실하게 보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뭐 자기가 대세라고 강조하는 데는 또 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후보들은 옆에 후보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정말로 똑똑한 참모들이 같이 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뭐 옆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하면 한번 여쭤보세요. 이렇게 스스로가 대세라고 얘기하는 이 대세로는 왜 이런 건지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 대세론이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마 어른들 그냥 고민하시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뭐 원래 선거라는 게 그냥 그런 거다. 보통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러면 이런 대세론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지, 정치인들은 왜 그걸로 자꾸 밀어붙이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선거가 시작되면 이렇게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뭐 스스로 전부 다 자기가 대세라고 얘기를 해요. 여론조사하면 1위 뭐 2위가 아닌 후보조차 아까 뭐 3번 4번 이런 후보조차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자신이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고언장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이 전부 다 대세라고 주장할까요? 그게 바로 이 편승 효과라는 것 때문입니다. 편승 효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상에 더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편승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 편승 효과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결정을 참고하려는 그 마음에서 보통 나와요. 현대인들에게 이런 편승 효과의 힘은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물건인데도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다른 사람들은 왜 샀는지,
뭐 사용하고 나서는 뭐 이런 평가는 어떤지 꼼꼼하게 살피죠. 정치인들 역시 선거에 나서면 저마다 자신들이 대세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유권자들도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압력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압력이에요. 저를 꼭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호소보다 압력은 더 강력한 겁니다. 심리학자 이제 솔로몬 아시라는 또 형님이 계십니다. 자, 이 형님의 연구에 따르면 편승 효과의 압력은 명백히 틀린 것도 옳다고 받아들일 정도로 힘이 세다는 겁니다. 아예 완전하게 틀린 것도 받아들일 정도로 이렇게 압력이라는 것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아시 박사가, 이 아시 형님이 시력 검사에 참여할 사람들을 구한 다음에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을 6명에서 8명 정도로 그룹으로 나눠요. 자,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합니다. 자, 시력 검사예요. 자, 지금 참가자들한테 주어진 문제는 이겁니다. 카드 이렇게 2장을 봐요. 카드 2장을 보고 나서 자, 길이가 같은 거 알아맞히는 겁니다. 첫 번째 카드에는 자, 지금 이렇게 기준선이 있는 지금 카드가 하나 제시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B의 두 번째 카드에는 여기에 있는 지금 카드들 중에서 A, B, C 중에서 어떤 것들과 길이가 같냐? 자, 여러분 어떤 게 길이가 같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은 모르면 안 되죠. 그냥 B가 그냥 같은 겁니다. 그냥 B가 지금 완전히 똑같아요. 뻔한 거죠. 그런데 이 실험에는 이제 속임수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이 실험 참가자들은 그룹에서 한 명만 진짜 참가자고 나머지는 연구팀들의 지시를 받은 가짜 참가자라는 겁니다. 가짜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 자 1번은 길이가 같은 선은 A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참가자는 뭐라 합니까? 아, 저 사람 눈이 안 좋은가 보다. 뭐냐면 시력 검사했기 때문에 아, 시력이 안 좋나 보다라고 무시하겠죠. 이번 참가자 역시 길이가 같은 선은 A라고 얘기합니다. 뭐 또 그럴 수도 있다. 시력이니까. 근데 그 다음 사람도 같은 게 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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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 차례가 이제 왔어요. 왜 이러지? 그리고 이 결과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자신의 느낌과 달리 이미 대세로 굳어진 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 어이가 없지만 진짜예요. 실제 실험에서도 앞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길이가 같은 선은 A라고 틀린 답을 택한 전체 참가자가 몇 번의 시력 검사를 통해서 50에서 80%나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편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당선입니다, 당선.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 중에서 20에서 50% 정도는 소신 안 굽힙니다. 설득이 안 돼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마음을 바꿨다는 반대 50에서 80% 사람은 대세에 휩쓸려서 설득을 해서 선택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 편승 효과를 꼭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우리 후보 대세론을 주요 선거 전략으로 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봤겠지만 때로는 그 정도가 심해서 법을 무시하고 인터넷에 댓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지자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아서 유세장에 세워둡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짜 댓글이나 요즘 말하는 뭐 가짜 뉴스나 가짜 지지자들의 환호를 보고 후보자의 세력이 대단하다고 느끼고 자신 또한 호감을 이렇게 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대세론 말고도 편승 효과는 선거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거든요.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와 선택에 기울인다고 말하지만 정작 뭐 이렇게 어떤 협회나 단체가 내는 지지 선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에 의사협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 이를 본 의사들은 의사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그 후보를 지지해야 될 것 같은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소신이 분명한 유권자들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후보자들이 여론조사 순위에 민감한 것도 편승 효과 때문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거론되면 위기감을 느낀 상대 후보 지지자들의 결속력은 강해지죠. 그죠? 근데 이와 더불어서 반대로 대부분의 유권자가 유력 후보에게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정치 세력이 논란이 되는 거죠. 즉 자신한테는 좀 유리한 질문, 뭐 혹은 뭐 다른 후보에게는 불리한 질문으로 짠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에는 애초에 한계가 좀 있긴 해요. 사실 설문에 참여하거나 뭐 이렇게 뭐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전체 유권자에 비해서 뭐 굉장히 소수죠. 그 중에서 뭐 좀 적극적으로 답하는 사람, 대충 답하는 사람 등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혹은 어떤 뭐 지지층이나 연령대별로 이렇게 또 답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여론조사에서 나온 그런 대세가 실제 대세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당장에 2012년도 한국의 18대 대통령 선거 때 이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이랑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때 여론조사를 했을 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나올 때도 있었고 지금 대통령이 많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뭐 이렇게 더 높다라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선 누가 됐습니까? 그죠? 2016년 미국 45대 대통령 선거 때 힐러리 클린턴이랑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랑 아이고 여론조사 결과 1위는 힐러리 클린턴이었어요. 근데 당선은 역시나 우리 트럼프 형님이 됐죠. 그죠? 자, 이 형님이 됐어요. 이런 여론조사가 실제 결과하고 좀 다른 이유. 이게 조사 대상 숫자가 적어서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뭐냐면 여론조사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표현하되 비난받을 수 있는 생각은 표현하기를 꺼리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자, 들어보세요. A 후보하고 B 후보 중에서 뭐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 있는데 누굴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각 후보의 성품이나 자질, 언행 등 세부 질문에 관한 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이 경우에는 독단적이고 예를 들어서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후보를 일삼는 A 후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선뜻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죠? 자신도 비슷한 사람으로 볼까봐. 이런 것들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는 겁니다. 또는 이런 편승 효과나 이런 것들 말고도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선거 전략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프레임작입니다. 프레임작. 프레임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은 생각의 틀이라고 얘기하면 틀. 특정 개념을 만들어 내놓으면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짜면 사람들이 그 틀 안에서 맞게 생각한다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똑같은 상황도 다양한 프레임으로 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막말을 일삼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 안 좋은 정치인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정치인을 막대 먹은 인간이 아니라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라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프레임 많이 내놔요. 많이 있는 게 뭡니까? 종북 프레임 또는 서민 프레임 또는 뭐 개혁 프레임 이런 거 앞다투어 내세우고 긍정과 부정의 프레임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를 합니다. 프레임 짜기는 선거 전략이거든요. 진실과는 상관없이 자신한테 유리한 이미지 내세우고 남한테는 조금 불리한 이미지를 덮어 씌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은 이렇게 투표권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 3학년 선배들
생일 지난 선배들은 투표권 있죠. 그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곧 투표권을 가지게 될 건데, 이런 여러분들이 항상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기저율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자, 뭐냐면, 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말고도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기저율 무시의 오류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이 기저율 무시라는 게 뭐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기저율이라는 것은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사건들의 상대적 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들어봐요. 기저율감, 이런 기저율을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원래의 비율을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비율만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 새 정부의 지지율이 이전 정부보다 20%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20%나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또 오르니까 일단 좋은 소식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새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대세라고 볼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전 정부의 지지율이 30%였다면, 그럼 지금 정부는 지지율 50%된 겁니까? 아니죠. 36%. 36%. 아직 국민 3명 중에 2명은 정부를 지지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지지율이 20% 올랐다는 말은 전체 지지율이 20% 올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30%에서 50%가 된 게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 광고 보세요. 수강생 전원 한 달 성적 50% 향상. 이때 우리는 비교의 출발점인 기저율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고만 무턱 믿고 등록했다가는 10점 맞던 학생들 15점 맞으면 50% 상승인 거 맞죠? 이런 함정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A씨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 A씨 직업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바로 여러분들 대답할 때 그래도 1번과 2번 중에서는 1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생각이냐? 아니에요. 합리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치킨집 사장보다는 서울대 음대 교수가 모차르트 음악을 조금 더 좋아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함정이 있는 거죠. 여기서도 서울대 음대 교수 숫자 몇 명입니까?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7년 통계청 자료 기준 프랜차이즈 치킨집 숫자가 몇 개냐면 24,000개 정도 돼요. 치킨집 사장님 0.2%만 해도 50명이에요. 모차르트 음악 좋아할 수 있겠죠. 이런 기본적인 여러분들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런 기저율이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두고 또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왜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는구나. 기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이구나.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구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리를 이렇게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용어로 보는 심리학이라고 해서 지금 선생님이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우리 간단한 이론 봤었고요. 이론. 그 다음에 뉴스나 지금 삶 속에서 보는 심리학 봤었고, 마지막으로는 용어로 보는 심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쌤이 얘기할 것은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효과. 이 스포트라이트 효과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좀 재밌는 거 한번 볼게요. 예, 코넬 대학교라고 이제 있죠. 그죠? 코넬 대학교의 재직 중에 이제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심리학자 또 형님이 계십니다. 이 90년대에 심리학 이제 연구 중에서 이런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방에 혼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길로비치 형님이 좀 이제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자. 티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뭐 이상한 그림이 뭐 이렇게 있는 그림을 가진 이런 것들을 입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래 눈에 띄는 티셔츠를 통해서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고 했거든요. 실험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 방 안의 사람들 중 약 한 50% 정도가 민망한 티셔츠를 알아차렸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 하지만 실제로는 한 20% 정도만이 티셔츠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멋지고 한창 좀 유행 중인 멋있는 옷이라고 칩시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한 절반 정도가 주목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티셔츠를 눈에 여겨본 사람은 10%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민망한 일은 눈치조차 못 채요. 그리고 눈치를 챈다 하더라도 별다른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생김새를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여러분들을 지켜본다고 자주 느낍니다. 그죠? 이거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뭐 구입한 패딩, 신발, 뭐 티 알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학교 올 때 어떤 특별한 옷 입은 사람, 여자라든지 고급스러운 뭐 이런 옷을 입은 남자들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바깥에 나갔을 때 뭐 지금 이제 학교를 안 갔다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앞에 PC방 여러분들 갈 때 기억 못 합니다. 아마 기억 안 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가늠하기가 힘이 들어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않는 채 자신만의 우주에서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눈에 안 띕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생김새, 그리고 등장으로 외부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무슨 신호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변에서는 거의 눈치를 못 챕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따라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다. 옛날에 이런 것들을 뭐 소위 도끼병 이런 것들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 라는 게 현실이에요. 오늘의 용어로 보는 심리 이야기였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 이렇게 첫 주 수업을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원격 수업이 되어서 여러분들하고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워요. 만약에 현장 수업이었으면 수업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또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을 텐데 뭐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했던 것들이 보면 어, 이론 수업이랑 그죠? 이론을 조금 봤었고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심리학적 그런 현상들을 또 오늘 이거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또 용어도 이렇게 또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용어라는 것들 우리가 심리학 용어들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또 이것들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요 방법대로 수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차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워크넷에 들어가면 청소년 심리검사 중에서 청소년 직업 흥미검사 있습니다. 요 위에 가장 위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거 수업 여러분들 수업이에요. 시간도 지금 보면 검사 시간 약 3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를 여러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검사물 실시한 결과물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미래 직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서술해서 제출하세요라는 게 이게 다음 시간 수업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워크넷 주소는 여러분들 밑에 있어요. 밑에 여기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고 제출하는 것은 EBS 온라인 클래스 심리학 과제방에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양식은 학번, 이름 반드시 제목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출을 했을 때 출석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출석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낸 과제물이 평가로서 또 반영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워크넷 청소년 심리 검사에서 요거 검사하고 선생님이 여기 제출하라는 것들 바르게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고 또 다른 과목들 열심히 또 이렇게 들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심리학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